네,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어제 18%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타이어가 어제 저도 보면서 좀 뜻밖이었는데 그죠? 이게 정유주가 실적이 좋으면 사실 유가 상승으로 기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타이어주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까?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 SL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은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나 한국의 컴퍼니를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런 모멘텀인데 바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북미 지역만 조금 안 좋아요. 북미 지역 빼고 다른 글로벌 지역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세 때문인가요? 네, 관세 때문에 좀 있죠. 근데 이제 관세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 돈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싼 타이어가 많이 팔립니다. 18인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고인치 타이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인치 이상의 타이어가 전체 매출 규모의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요. 거기다가 EV 타이어, 전기차 타이어죠. 25% 매출 규모를 보이면서 상당히 비싼 지금 매출 규모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싼 가격 타이어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원재료인 천연 고무가 2분기 때부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정화 추세로 반사 수익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 운임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운임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이익에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경향으로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배 운임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대비 비교해보니까 매출 원가에 이게 운임이 잡히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3분기 보니까 한 0.21% 정도 더 다운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이 타이어는 원래 신차가 출시가 될 때 원래 순정으로 들어가는 타이어인데 기본적으로 내년도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1년치를 원래 계획을 잡는데 아직 잡혀있는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치 타이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마진이 남는 타이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아까 관세 얘기를 하셨는데 7월 달부터 관세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미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7월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테네시주에 또 신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 4분기까지 현재 전체 매출 대비 5.5%, 550만 본의 타이어가 더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Q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 가치의 P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PQ가 다 올라가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지금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약간 조정이 나올 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가 하향 요인이 또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내년까지도 계속 지켜보자. 두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기업은 KT입니다. 통신주요. 네, 통신주인데. 근데 KT는 2차 노이즈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2차 노이즈까지 있는데 뭐 해킹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 뭐 그걸 책임지고 이미 이제 CEO나 경영 일선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3분기 때 발생한 해킹 이슈가 4분기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으로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고객 피해 보상 그리고 이제 유심 무상 교체가 4분기 때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간 합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 과징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악재가 맞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아니고 자회사인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지금
영업이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에 있던 고객들이 한 5% 정도가 KT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사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금 인상이 올라가면서 소급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됐고 거기다가 3분기 때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사에서는 뭐 매출이 좀 늘어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지 않았는데 KT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회사들이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들을 줄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을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KT도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KT 자회사가 KT 에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 수익이 500억이 잡혔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이 아파트가 이제 얼마 전에 롯데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 그게 이제 KT 에스테이트가 분양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들이 이 유심 사태나 고객 정보 이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고객에 관련된 해킹 사태에 관련된 CEO나 경영진들이 교체가 됐고 사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 배당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KT에 약간 이제 지금 추세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태가 전반적으로 악재가 타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내년 1, 4분기 때부터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KT도 관심 가져볼 만한 통신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재가 4분기에 반영이 되고 나서 KT는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KT도 최근에 지주사가 핫한데 네. 에스테이트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또 지주사이기도 하다라는 팀 얻어봤습니다. 자,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KT에 맞습니까? SK. 네, SK입니다. 네. 통신사는 아니고 SK는 이제 SK텔레콤보다는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SK도 추천을 드릴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반사이익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는 SK 중간 지주사가 있습니다. SK 스퀘어를 가지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 갖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입니다. 너무 SK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1차 목표한 이후에 지금 뭐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타이거 지주회사에 E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7520인데요.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한 8.3% 가장 많은 지분을 또 갖고 있는 또 회사 중에 하나가 SK ETF 중에 지주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 스페셜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2조 7천억을 지금 현금을 획득을 했고요. DC 같은 경우에도 5천억 그리고 그 외에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SK 트리캠이나 레조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에 지금 상당되어 있는 베트남에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마산그룹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론디왓슨 그다음에 이제 SK 시트론까지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부분을 빠르게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를 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 배당이나 또는 신사업 그리고 집중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SK도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작년하고 올 초에 말씀드렸던 뭐 두산이나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지난번에 1차 때 제가 23만 원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이 리뷰할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리뷰를 좀 늦게 드리는데 2차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도 조정 시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저희 보유하고 있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모아갈 거고요. 이제 오늘 시초가에 볼 만한 기업 나올 차례인데 어디입니까? 네, 드디어 또 2개월 만에 다시 또 가져 나왔습니다. S&T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홀딩스니까 또 봐야죠. 네, 봐야죠. S&T 홀딩스는 지난번에도 추천드릴 때도 거의 한 60% 이상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어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에 정부에서 35% 제시했는데 10% 더 깎아서 25%로 완화 추진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고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하고 이 지주사가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톡톡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방산기업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아시겠지만 K2 전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S&P 모티브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바로 이제 부품들을 친환경 구동 모터와 함께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S&P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열 교환기 시장의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70% 이상 MS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S&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한 2달 전에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화하고 너무 포트폴리오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라인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야, 어제 10%가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 또 시초가에. 네, 오늘 또 시초가에 공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도 8시에 가면 매니저 볼 수 있습니까?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일 검색하시고 무료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 8시에 유튜브에서 오늘도 템버거 종목, 예상 종목 한 3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잠시 뒤 오전 8시입니다. 어떻게 템베거 종목이 3개나 나온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한번 가서 도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